2024년 4월은요, 기초연금에 탈락할 수도 있고요, 또 재수령할 수도 있고 추가 수령도 가능한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이자는 불리하고요, 아파트는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2024년 4월에는요, 기초연금 관련해서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요, 4월에는 공시지가와 이자 소득이 소득 인정의 계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시지가와 이자 소득이 소득 인정의 계산에 반영됨에 따라서요,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분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받던 분이 기초연금에 탈락할 수도 있고, 또 받는 기초연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2024년 4월에 나의 기초연금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요, 이자 소득이 기초연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 2, 3년 전에는요, 이자율이 1%에서 2%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자율이 한 4%, 5%를 크게 상승하면서 이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커졌습니다. 자, 만약에 1억 원이 있다고 하는데 정기적금 연 이자율 4%로 12개월 만기, 1년 만기로 들었다고 생각하고 이자 소득에 대해서 소득 인정액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억에 연 4%면 이자 소득이 얼마인가요? 400만원이죠. 그런데 이러한 400만원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요, 이 기초연금 계산할 때는 한 달에 4만원씩을 공제해줘요. 그래서 이 4만원에 12개월이니까 4만원 곱하기 12개월 48만원을 빼줍니다. 이 400만원 빼기 48만원 하면 얼마가 남나요? 352만원이 남죠. 이 352만원을 이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하려면 12개월로 나눠줍니다. 12개월로 나눠주면 소득 인정액 증가가 얼마가 됩니까? 29만 3,333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을 정기적금 연이자율 4% 만기로 해서 400만 원을 찾았다 하면 그 다음에 반영되는 소득 인정액 증가 금액이 29만 3,333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크죠. 네, 기초연금에 많이 불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이자 소득이 언제 반영되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자, 언제 반영되냐면요, 자, 이자를 받은 후 다음에 4월에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받은 당해년도는 반영을 안 해요. 만약에 이자를 갖다가 2023년도에 받았다. 그럼 2023년도에는 반영을 안 합니다. 언제 반영합니까? 네, 이자 소득을 받은 그 다음에 2024년 4월부터 기초연금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24년 4월에는 상당히 기초연금 받는데 변화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까요? 자, 1억 원을 연 이자율 4%야. 1년 만기가 아니라 2년 만기로 들었어요. 지금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자, 1억 원을 연 4%에 400만 원인데 이게 2년이니까 이자를 얼마를 받았나요? 800만 원 받았죠. 자, 이 800만 원에서 기초연금 계산할 때는 한 달에 얼마씩 공제해 준다 그랬나요? 4만 원씩 공제해 줍니다. 자, 4만 원에 24개월 치니까 24개월을 갖다가 빼주면 4만 원 곱하기 24하면 96만 원이죠. 자, 800만 원에서 96만 원을 빼주면 704만 원이 됩니다. 이 704만 원을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하려면 나누기 12개월을 합니다. 무조건 12개월. 그럼 얼마가 되나요? 58만 6,666원이 소득 인정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자, 1년 12개월 동안 400만 원을 받으면 그것이 소득 인정액으로 얼마가 반영된다 그랬나요? 네, 29만 3,333원. 이 58만 6,666원의 2분의 1, 50%가 반영이 됩니다. 근데 1년마다 받으면은 29만 3,333원이 반영이 되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는 24개월 만기잖아요. 2년에 한 번 탔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되는 해내는 2년치가 한 번에 반영돼서 58만 6,666원이라는 아주 큰 금액이 소득 인정액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네,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참 좋고요. 이렇게 이자 소득을 받으면 기초연금에는 많이 불리하고, 이것이 반영이 언제 되냐? 24년 4월 달에 반영이 된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건 좋은 소식인데요. 아파트나 주택, 토지 등의 공시지가가 2023년도에 대폭 하락했어요. 자, 2023년도에 대폭 하락한 공시지가가 어떻게 되죠? 자, 65세 이상, 저희가 보는 거는 65세 이상 노인이 가장 중요하시죠. 65세 이상 노인 소유한 주택 평균의 하락률이 공시지가가 13.9%가 하락을 했어요. 자, 이렇게 공시지가가 하락에 따르면 어떻게 되나요? 자, 소득 인정이 감소되죠.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2022년도에 공시지가가 4억이셨던 분이 있었는데, 이게 23년도에 공시지가가 65세 이상 노인 소유 평균이 13.9%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자, 평균적으로 하락했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3억 4,4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럼 공시지가 하락의 금액이 얼마가 줄었나요? 5,560만 원 줄었죠. 자, 이걸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해 볼까요? 5,560만 원 곱하기 4%는 222만 4천 원이 되고요. 이 222만 4천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소득 인정액 감소하는 금액이 18만 5,333원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이만큼 기초연금을 더 받을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 4월은요. 자, 이제 소득이 증가했죠. 그리고 공시지가는 하락했어요. 따라서 기초연금을 더 받는 분도 계시고요. 다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분도 계시고요. 기초연금에 변동이 없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안 좋은 것은 탈락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는 조금 더 한 단계 깊이 있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소득 인정액별 영향 분석인데요. 자, 어르신들 다 소득 인정액이 다 다르시죠. 이 소득 인정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영향도 다 다릅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거 설명을 드리면, 자, 단독 가구인 경우 소득 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여야지만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죠. 자, 213만 원이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기초연금 탈락하시고요. 자, 그러면 213만 원 이하라고 기초연금 받는 금액이 다 똑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일부만 받는 분이 있어요. 자, 소득 인정액이 213만 원보다는 낮은데 179만 5,19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단독가구가 받을 수 있는 33만 4,810원을 다 받는 게 아니고 일부만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어르신의 소득 인정이 200만 원이다. 그럼 이분이 얼마를 받나요? 자, 선정 기준에 213만 원 빼기 200만 원, 13만 원만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연금 33만 4,810원을 다 받는 분은 어떤 분인가요? 네, 이 213만 원 빼기 기초연금 다 받는 금액 33만 4,810원을 하면 179만 5,190원입니다. 요 금액 이하의 소득 인정액이신 분은 기초연금을 다 받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부부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부부가구의 선정액이 340만 8천원이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340만 8천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기초연금 탈락하시고요. 자, 340만 8천원 이하이면서 287만 2,320원을 초과하면 부부가구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최대액이 얼마죠? 53만 5,680원인데 네, 요거보단 적게 받게 되시고요. 자, 다 받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이 선정 기준액인 340만 8천원 빼기 부부가구가 다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 53만 5,680원을 뺀 287만 2,320원 이하이시면 기초연금을 다 받게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제가 이게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자, 탈락하셨던 분들은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일부 수령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또 전액 수령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재 탈락해서 못 받고 있어요. 탈락해서 못 받는다는 건 뭐죠? 이 선정 기준액인 단독가구는 213만 원을 초과하고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을 초과해서 못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공시지가가 하락했어요. 공시지가가 하락해서 선정 기준에 이내로 들어가는 경우, 자, 무슨 예냐면, 자, 단독 가구인데 종전의 소득 인정액이 22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선정 기준에 213만 원을 초과해서 탈락했는데 공시지가가 하락해서 소득 인정액 줄어든 금액이 2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현재의 이분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입니까? 자, 200만 원이죠. 자, 200만 원이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선정 기준에 213만 원 빼기 200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공시지가 하락으로 소득 인정액이 엄청 많이 줄어서 이 179만 5,190원 이하면 기초연금 최대로 받을 수 있는 33만 4,810원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부부가구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정 기준액 340만 8천 원 초과해서 종전의 소득 인정액이 360만 원이라 탈락했어요. 근데 이번에 공시지가 하락으로 소득 인정액이 330만 원 줄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340만 8천 원 빼기 330만 원은 10만 8천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공시지가가 왕창 하락해서 소득 인정액이 287만 2,320원 이하로 떨어지면 부부가구가 받을 수 있는 53만 5,680원을 다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요, 자, 늦기 전에 오늘 바로 주민센터로 가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복지는 신청주의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알아서 주지 않습니다. 아, 내가 소득 인정액이 인전 선정 기준에 이하로 들어갔네. 기초연금 주겠지. 가만히 앉아 계시면 기초연금 안 줍니다. 꼭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자, 기초연금 일부만 받는 분이에요. 자, 선정 기준액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 이하지만 여기 일부 수령 구간에 들었기 때문에 다 받지는 못하세요. 일부만 받으세요.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자, 기초연금이 증가할 수도 있어요. 기초연금이 증가한다는 말은 뭐죠? 자, 일부 수령하고 있다가 소득 인정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기초연금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또 받는 금액이 늘어나요. 근데 만약에 뭐 이자 소득이 늘어서 요 소득 인정액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죠. 자,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단독 가구인데 213만 원을 초과하거나 부부 가구인데 340만 8천 원을 초과해요. 그러면은 아쉽지만 기초연금에 탈락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초연금을 전액 다 받고 있는 분이에요.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단독 가구인데 소득 인정액이 179만 5,190원 이하거나 부부 가구인데 소득 인정액이 287만 2,320원 이하이시고 또 국민연금 감액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자, 이런 분들은 2024년에 기초연금의 변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변동이 없다는 얘기는 뭐죠? 단독 가구인데 소득 인정액이 179만 5,190원 이하였어요. 종전에 16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기초연금을 다 받았는데 이번에 더 줄었네요. 그래서 소득 인정액이 150만 원에 140만 원 줄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기초연금 더 주나요? 네, 안 줍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3만 4,810원이기 때문에 변동 없이 계속 33만 4,810원을 받으시면 되고요. 자, 줄어들 수도 있어요.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는 뭐죠? 자, 전액 수령하는 구간에 있었는데 이게 일부 수령하는 구간 정도로 소득 인정이 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기초연금 받던 것이 줄어들고 만약에 선정 기준액이 213만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아쉽지만 탈락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부부가구도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287만 2,320원 이하 있는데 이거보다 더 떨어졌어요. 250만 원, 200만 원 떨어져도 여태까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 53만 5,680원만 계속 받게 되시고요. 만약에 소득 인정액이 늘어서 일부 수령하는 구간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선정 기준액이 340만 8천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아쉽지만 탈락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기초연금에 탈락했다가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이내로 들어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나요? 주민센터에 가서 바로 신청하라 그랬죠. 자, 그런데 이 일부 수령을 하고 계시거나 전액 수령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특별히 할 게 없고요. 그냥 2024년 4월에 나의 기초연금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자, 이자 소득이 없으세요. 그리고 아파트 토지 등만 있으신 분들 어떻게 되나요? 자, 아파트 토지 같은 경우 공시지가가 인하됐죠. 인하됐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 인정이 줄어들면서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을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 이자 소득이 이분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아파트 토지 같은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이자 소득을 많이 받았으니까 소득 인정이 많이 늘었죠. 근데 아파트 토지 같은 게 없으면 공시지가로 인한 소득 인정의 감소 금액이 얼마 안 되거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기초연금에 불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자, 이자 소득도 있으세요. 그리고 아파트 토지 등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자, 이자 소득이 증가한 거는 소득 인정이 증가해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가 하락한 거는 소득 인정이 감소해요. 이렇게 이자 소득이 증가한 것과 공시지가 하락한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만약에 소득 인정액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기초연금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만약에 소득 인정액이 증가했다. 그러면 기초연금에 불리하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4년 4월에는 기초연금이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향과 일산 파주 지역의 방문요양 전문업체인 아들딸 방문요양의 대표 배종일이었습니다. 아들딸 방문요양은요, 고향과 일산 파주 지역에서 아들과 딸의 정성과 사랑으로 어르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르신이 고향이나 일산 파주에 계신다면요, 그러면서 등급 신청을 하신다거나 또는 방문요양 서비스, 치매 돌봄, 가족요양 서비스가 필요하여 전화 주시면요, 제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번호는요 070-4800-2323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